이번 한 주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깊은 조정장이 어제까지 이어졌다가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단 2주 동안에요. 폭포수 같은 매물 속에서 스몰캡을 중심으로 한 급락 장세가 나타났는데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점에 관해서 예전 선례를 보다 보면요, 작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아프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자,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기 위한 이정수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2주 동안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단 2주 동안, 엄밀하게는 어제까지. 와, 너무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코스닥 지수의 6월 10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차트가 나와 있는데 6월 10일은 지지난주 2주 전 금요일이니까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표시한 거고요. 6월 13일 급락, 14일 쉬었다가 15일 급락, 16, 17 전반적으로 약세.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급락, 화요일에 잠깐 반등했다가 수요일 급락, 목요일 급락. 정말 살벌했죠. 자, 단 2주 동안 어떻게 보면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코스피 지수는 10% 이상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8% 이상 하락, 스몰캡 지수는 거의 20% 수준의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1월 초부터 약세장이 시작하였지만 그 클라이막스는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 원인에 관해서는 제가 증시 토크에서 정말 자주 다루어 드렸고, 6월 13일 이전, 그러니까 6월 9일에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던 게 있죠.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 저게 현실 속에서 발생했다 보니 수급 왜곡이 벌어지고 그 수급 왜곡으로 인해서 또다시 반대 매매가 발생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2주 동안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정장이 지난 2주 동안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하락했다 한다면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힘든 시간을 걸으셨을 것이에요. 그나마 오늘 반등을 줘서 다행입니다. 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깊은 급락이 발생한 경우, 이걸 뭐라고 용어를 정해야 될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요게 플래시 크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단 며칠 또는 단 한두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순간적으로 퍽 꺼졌다가 이렇게 다시 튀는 거를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고 제가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단기 급락, 칼날 같은 단기 급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6월 증시에서 경험한 것처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20%급의 증시 급락이 벌어지는 정말 칼날과 같은 그러한 단기 급락은요, 2010년 이후 4번 있었습니다. 자, 이번 6월을 포함해서요, 가까운 순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이건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서 10월,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있었던 요 시기, 요때도 단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초장기 횡보장이어서 그렇게 심각한 하락은 없었는데 2011년 8월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장은 2011년 8월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 유럽 위기, 미국 위기 속에서 주가 지수가 단 보름도 안 되는 시간에
마이너스 17% 급락. 한 달 정도 시간에는 거의 20%대 하락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말로만 설명드리면 참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하나 있으니까 계속 쫓아오네요. 자, 칼날 같은 단기 급락. 예, 차트로 이야기 드리면 이번 6월, 예, 단기 급락뿐만 아니고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그리고 2018년 9월 말에서 10월 말. 이건 거의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이때가 있어요. 이 시기를 보시면요. 2020년 3월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건 뭐, 칼날보다도, 예, 더 날카롭고 깊은 하락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3월 요때 당시를 기억하시고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번 조정장에 대해서, 2020년 3월에 축소판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처럼 그렇게 기쁜 건 아닌데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때에 비해서는 좀 귀여운, 아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예,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예, 축소판인 조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만에 10% 이상 주가 지수가 하락한,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던 경우는 2018년 9월 말에서 10월 말이 있죠. 이때 보면요, 이번에 짧은 시간에 급락했던 것보다는 각도가 완만해요. 요게 한 달 내내, 한 달여 동안 하락했거든요. 이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긴축도 심화되던 와중에 이때는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2018년 그때 당시 여름, 봄부터 해서 여름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때 그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예, 북한의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때 당시 보면은 그 2018년 봄까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목이 남북 경협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신용융자 증가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공격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가, 예, 2018년 여름 이후 그냥 뭐 거의 무야 물 건너가고 미국은 긴축한다 하고 미중 무역 전쟁 심화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주가 지수가 거의 두 자릿수 깊숙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예, 이때 당시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직전에 봄에, 이게 6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 양적 완화를 2차 양적 완화인가 그럴 겁니다. 그냥 중단했어요. 이때 당시는요, 10여 년 전에는 테이퍼링 뭐 그런 거 없어요. 양적완화 1차 한 거 이제 중단합니다. 뚝! 수도꼭지 꽉 잠그듯이 그냥 뚝 하고 끝내요. 예, 요때 당시도 2011년 6월인가 그때 양적완화 중단했고요. 그해 3월에, 예,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쭉 뻗어나가 있다가 그게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유럽 쪽에서 먼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당시 남유럽 3개국, 예, 픽스 국가라고 하죠. 예,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쪽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는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게 8월, 2011년 8월 첫 거래일은 빨간불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해서 푹 살벌하게 빠졌습니다. 그때 그 하락 속도가 이번 6월 하락 속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4번의, 예, 단기 급락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죠. 이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일은 벌어졌어요. 과거에 3번, 예, 2010년 이후 3번, 이번 6월 것까지 치면 4번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급락하는 단기 급락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뭐 먼저 빠져나갔다 하고 막 자랑하시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끔 SNS나 이런 데 보면 나는 현금화 미리 해놨지롱 하면서 얘기하신 분들 가끔 있는데 전체 투자자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하시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셨던 것이죠.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단기 급락, 단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이 급락을 그대로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후가 중요할 텐데, 이 이후에 어떤 증시 상황이 기다릴지, 보게 되면요. 과거 선례 속에서 작은 힌트, 아니, 큰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용융자가, 급감한 후에 감소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걸 이제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2020년 코로나 사태 터지고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증시가 바로 V자로 치고 올라가니까 신용융자가 급등한 케이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게 되면은 자, 일단 단기 급락 과정에서 신용융자가 급감하고요. 그 후엔 신용융자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급락하는 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큰 상처를 입거든요. 특히 비투를 좀 심하게 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주식 시장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비투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신용융자 잔고가 중간중간 뭐 증시가 살짝 올라갈 때 올라오기는 하지만 신용융자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증시가 조금이라도 쉬어가면은 그냥 신용융자 잔고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신용융자에 대한 부담이 점점점 축소되게 됩니다. 즉 이번에 신용융자 잔고가 어제까지의 매매분이 반영이 되면 언제까지냐 6월 28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오후에 발표할 그 자료가 6월 23일 매매분,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쫙 짜낸 그 하락장 분일 텐데 대략 한 18조 영역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잠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시장이 조금만 좀 깊이 하락한 다음에는 그냥 훅 줄어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신용융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편 뭐라고 그럴까 그 힘이 좀 충전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신용융자란 게 양날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상승할 땐 힘을 북돋아주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냥 훅훅 눌러버리잖아요. 악성 매물이 발생하면서. 즉 신용융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악성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 드릴 증시 바닥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앞서 보셨던 신용융자 잔고 외에 그 앞에서 보셨던 2011년 이후 단기 급락장의 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시장이 단기 급락한 후에 이제 신용융자라든가 비투 자금의 강제 청산이 나올 게 더 이상 없다 보니 급한 매물 공백이 발생하고 바로 튀어오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아마 이번 6월 하락장도 단기 급락 속에서 비투 자금의 강제 청산이 일단락되고 나면 어느 정도는 V자 형태의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2020년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요거는요. 이건 이제 2001년과 2020년에 발생한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왜냐? 이때 보게 되면요. 2020년 3월 단기 급락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하다 보니 그 돈의 힘으로 그냥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2001년을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언급을 드리는데 요때도 2001년 911 요 사건 아시죠? 그러면서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했어요. 그 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 팍 낮추면서 유동성을 폭발시키고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지금은 힘들죠. 예,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 확확 낮추고 양적 완화 또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기엔 좀 힘듭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2018년처럼 급락 후에 긴축이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시장이 살짝 매물 공백 속에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붙인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2011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즉 시장이 단기 급락 후에 잠깐 V자 패턴이 나오는 듯 하다가 이게 올라가는데 또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시장이 바닥 따지기, 예, 바닥 따지기 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즉 앞으로의 시장은 뭐 투자자분들 중에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거는 시나리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이번 그 강제청산과 반대 매매 속에서 만들어진 초과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초과 하락분. 그것을 상쇄시킬 정도의 반등이 나온 후에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요게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 조금 답답한 횡보가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융자도 전체적으로, 예, 줄어드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되냐,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바닥 따지는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더 깔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무리하게 상승을 한다면, 예, 오히려 이게 후유증만 남길 수 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뭔가 이제 잠재된 악성 매물들을 소화시킬 것 다 소화시키고 하다 보면요, 시장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냐? 이번 조정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차별적인 급락이 있었잖아요. 좋은 종목까지도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좋은 종목이 급락했다. 예. 그러면서 시장이 바닥을 다진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지금 괴로워하면서 바닥만 보고 있고, 뭐 닥터 둠이 뭐라고 했네. 뭐 짐 로저스가 뭐라고 뭐 했는데 뭐 안 좋은 얘기네. 연준 위원 중에 아무 것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 스태그플레이션은 현실이네. 이런 것만 지금 귀에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조정장을 거치면서 예, 증시가 왜곡됐다라는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시가 왜곡됐다는 것은 저는 시장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증시가 왜곡이 되었다는 것은 억울하게 급락한 종목들도 많다는 얘기고, 그 종목들은 예,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 모습은 마치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가 없다 하죠. 예, 뒷머리는 이런 표현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머리카락이 없답니다. 예. 앞머리카락은 멋진데 뒷머리카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눈앞에 올 때는 이렇게 확 손을 뻗으면 잡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콱 움켜쥐듯이. 하지만 정작 이렇게 카이로스가 달려올 때는 투자자들이 괴로움만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의 신이 싹 지나가고 나면 그제서야 잡겠다고 손을 뻗는데 뒷머리가 없잖아요. 예, 뒷머리 털이 없어요. 그럼 잡으면 미끄덕? 결국은 기회는 잡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한 과정에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면서 기회의 신 카이로스 그리고 증시 왜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녁 7시 109차 정기 세미나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저녁 7시에 예, 꼭 켜주시고요. 뭐 다른 채널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채널로 달려오십시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라이브 시작되는 대로 뭔가 알림이 가나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것은 아니지만,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7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